1등급, 2등급을 가르는 유형입니다. 객관식은 어느 학교나 동일하고요. 객관식은 수능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주변의 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많지 않아요. 많아봤자 10지문에서 15지문, 정말 많아봤자 17지문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를 2달 동안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렵지 않게 객관식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우리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 본문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들을 여러 번 연습하고 혹은 외우고 들어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정말 10초 만에 5초 만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주관식 서술형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특강을 듣는 겁니다. 문법도 듣고 있죠. 주제 잡는 거 독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서술형 수업을 통해서 그 2개의 영역을 종합해서 활용하는 능력까지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수태고 수업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가운고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교재 다 받았습니까? 이거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받았니? 네. 자, 오늘은 가운고 기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화면 펴주세요. 자, 가운고. 자, 그리고 하나 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원래 이제 칠판서 수업과 노트북으로 필기 수업을 많이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태블릿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 사정이 생겨서 혹은 아파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그날 치러지는 수업과 고강으로 이루어진 수업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한 친구가 보강 이루어진다면 뭐 보강을 해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저는 그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완벽하게 할 수도 없을 거고 시간적으로도 분명히 다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 특강이라는 혹은 내신 시험 준비 기간이라는 이 수업에는 웬만하면 성실하게 나와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않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학원들 많이 다니잖아요. 수학도 다니고 이제 국어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정이 없다면 잘 증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운고 기출 문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고 기출 분석 페이지 펴보세요. 가운고 어디 있냐면 한번 쭉 이거 문제집을 잘못 갖고 왔구나. 네, 여기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줄래? 문제 섞여 있네. 잠시만요. 다 받았죠? 자, 가운고 기출분 못 받았니? 자, 가운고 기출 분석 페이지 펴보세요. 자, 가운고 기출 분석지를 보면 서술형과 내용일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내용일치 문제는 자, 혜성이 졸리가 오네. 자, 내용일치 문제는 위에 있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기로 옮겨온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문 내용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다른 학교들은 내용일치 문제에서 보기를 좀 많이 변형시켰거든. 예를 들면 자, big이라는 형용사가 무슨 뜻이니? big. 큰이라는 단어예요. 원문에 만약 big이 나왔으면 보기에는 huge라는 다른 형용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기에 있는 단어를 아냐 모르냐가 형태를 좌우합니다. 단어 열심히 외워주셔야 되고요. 가운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유형들일 겁니다. 서술형이 6문제나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난이도도 낮고 쉬운 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학교였습니다. 자,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원문 보시고요. 자, 지수야. 4문장씩 해석을 해볼게요. 자, 4문장 해석해보세요. Come in. 일로 와봐. 진아야, 일로 와봐. 자, How are you adjusting?
어떻게 적응했니? 그렇죠. adjust to라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adjust to는 뭐뭐에 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적응하다. 자, 그 다음 고등학교에 어떻게 적응했니? Very well, Mr. Kim. 아주 잘요. 자, 매우 잘 적응했습니다. I'm a bit nervous. 나는. 저는 조금 긴장했었어요. 자, but in general. 하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네. 만족했어요. 학교 생활이. 네. 자, terrific. 굉장하네요. 자, 굉장하다, 멋지다라는 뜻이고요. terrific. 자, have you set? 끊어주시고요. 계속 have you set? 설정한 적 있나요? 자, any goals. 어떠한 목표를 for the new school year. 새로운 학교의 해를 위하여. 자, 그 다음 연주 해석해보죠. Yes. 네. I have made. 나는. 나는 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Some great plans. 약간의 훌륭한 계획을 세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출문제 1번 보세요. 진아가 새 학년에 세운 목표를 묻고 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나오는 대사의 대답이 사실상 정답이 되겠죠. Were they? 그것이 뭐니? 자, 해석해보죠. I'm gonna spend. 나는 시간을 쓸 것이다. 자, less time. 조금 더 적은 시간을 쓸 겁니다. 자, 뭐 하면서? Using my mobile phone.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죠. 내 핸드폰을 덜 사용하면, 자, 시간을 사용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쓸 거야. 자, 여기 중요한 구문 하나 나왔습니다. 자, 필기할게요. 자, 여기 원문 밑에다가 spend 플러스 O 플러스 ing 적어주세요. spend 플러스 O 플러스 ing. 자, spend 목적어 ing 구문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 하는데. 그렇죠. 시간이라는 목적어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목적어를 쓰는 거죠. 뭐뭐 하는데 뭐뭐를 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뭐 하는데 뭐뭐를 쓰다. 시간이 오면 시간을 쓰는 거겠죠? 자, 제가 필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서술형의 재료들로 쓰이는 거라고 했어요. 자, 만약, 자, 다음이야.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보기 단어로 spend가 제시됐어요. 자, 그럼 spend를 활용해서 영작을 해야 돼. 자, 주어 썼습니다. I. 다음 동사 spend 썼어요. 그럼 spend는 어떤 문형을 가진다고? spend? 목적어 ing 구조를 떠올려서 영작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그 동사가 갖는 문형들 위주로 적어드릴 거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외워주셔야 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실전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입니다. 자, 해석 해석해보죠. 졸린 친구들을 위주로 질문을 던질 겁니다. 어디부터라니? 방금 다음 문장이겠지? What are they?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I'm gonna, 자, 다음 네, 그것이 뭡니까? I'm gonna spend less time. 다음 문장이 아닌데. 더 적은 시간을 쓸 겁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sounds like a good plan. 해석해보죠. 좋은 계획처럼 들리는군요. What else? 또 뭐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장 I'm also planning. 계획하고 있습니다. To take up. photography. 자, take up은 맞다, 떠맡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사진술이라는 단어가 목적으로 왔으니까 사진술을 take up 할 거야. 무슨 뜻일까요? 사진술을 익힐 거야. 사진술을 배울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맥락적인 의미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That's interesting. 자, 여기는 지원이 해석해보죠. 저것은 그거 참 재밌겠구나. 재밌네. 흥미롭구나. 자, what you want? 너는 무엇을 원하니? 자, 무엇을 너는 원하니? 자, 그 다음 여기 뒷문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텐데 자, 뒤에 해석해보죠.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뭔가 좀 해석이 이상하지? 잘 안 되죠? 자,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what으로 시작을 하고요. 끝에가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들이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what으로 시작하고 끝에가 전치사로 끝나면 해석이 어려워요. 의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어들만 가지고 한번 의역을 해봐. 지원이가 의역해보죠. What do you want to take pictures of? 어떤 사진을 찍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니? 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what으로 시작하고 끝에가 전치사 like, of, from 이렇게 전치사로 끝날 경우에는 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어를 가지고 조금 조합을 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기에 어떤 사진을 찍고 싶어? 라고 물었고요. I wanna take 한 문장만 더
나는 찍고 싶어. 자, 무엇을? Nice pictures of my family. 가족의 좋은 그죠, 멋진 가족 사진 찍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민찬아. That's so sweet. 그것은 너무 달달하다. 달달, 그쵸, 좋아요. 자, 너무나 달콤한 굿럭이구나, 행운이구나. With your plans. 너의 계획에 대해서 참 달콤한 행운인 것 같아. 자, and if you need, 그리고 만약 이거가 필요한 자, 필요하다면 any help,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in school, 학교에서 자, come see me. 나를 보러 와 anytime, 언제든지. 자, thank you, Mr. Kim. Mr. Kim 씨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의 특성상 제가 좀 신입생들도 있고 해서 자세하게 좀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다음 문제부터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동향 파악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건질 수 있었네요. 스펜드, 목적어, ing라는 문형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예훈이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 1번 문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그렇죠. 3번이 되겠죠. 휴대폰 사용시간 줄이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갈 건데요. 자, 2번 문제. 자, 지수야. 자, 일단 A번과 B번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자, 빈칸에 단어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원문을 외웠다면, 교과서를 외웠다면 당연히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A번에는 자, 일단 옆에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단어가 뚫려 있었니? to general이라고 general에 뚫려 있었어요. 그쵸? 자, B번에는 뭐가 뚫려 있었습니까? B번에는 specific. specific이라는 단어가 뚫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외웠거나 혹은 열심히 공부했다면 변형 없이 출제됐기 때문에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네요. 자, 물론 조금 수준이 높게 나온다면, 좀 수준이 높은 학교들은 이런 빈칸 문제를 낼 때 단어를 좀 바꿔서 내요. 예를 들면 general이 무슨 뜻이라고? 일반적인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다른 좀 어려운 단어 있는 거 아는 거 있습니까? 일반적이다 모르죠? 자, 예를 들면 comprehensive라는 단어가 왔다고 하면 포괄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포괄적인. 이런 맞출 수 있겠어요? comprehensive 나왔으면 다 틀렸겠죠. 결국은 지문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지문이 변형되었을 때 보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시험을 결정해요. 그 보기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결국 단어로 결정되고요. 알겠습니까? 제가 모든 학교 시험 기출 풀 때마다 똑같은 얘기하죠.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모의고사 쌤들도 단어 강조하시죠. 어법 쌤들도 단어 강조하시잖아. 그지? 영어는 결국은 모든 게 다 단어로 시작해서 단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힘을 들여야 될 부분은 단어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정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원문을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삽입 문제 역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유형이에요. 왜냐면 자, 우리가 이미 지문의 내용을 여러 번, 한 20-30번은 공부했을 거란 말이야. 이미 똑같은 지문을 여러 번 봤다면 이 문장의 위치 역시 바로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어디 들어갑니까? 정답은 한번 찾아보세요. 5번에 들어가겠죠. 변형이 전혀 없이 출제됐고요. 다음 거는 정말 시험이 쉽게 나오죠.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쉽다는 건 여러분한테만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거나 하루 직전에 그냥 딱 하루 하고 들어온 애들도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내 노력의 의미가 퇴색이 될 수도 있죠. 나는 정말 한 달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루 공부한 애랑 점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영어가 쉽다고 그 학교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내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4번입니다. 자, 4번 A에서 C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빈칸 문제인데요. 이건 빈칸이긴 하지만 어법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법상 맞는 형태를 고르는 거거든요. 역시 원문이 그대로 출제됐어요. 교과서 열심히 학습하고 들어가면 당연히 맞출 수 있고요. 자, 우리 한번 분석도 해볼게요. A번 빈칸 봅시다. A번 이게 들어가고 Your own goals can be as simple as memorizing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A는 어떤 성분이 들어갈 자리입니까?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동명사 주어가 들어가서 목적어 your own goals를 포함한 동명사 주어가 들어갈 자리죠. 그럼 뭐가 들어가? setting이 정답이고요. 자, B번은
자, B번 같은 경우는 A번의 문장과 연결되고 있어요. 자, A번에 세팅을 넣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setting your own goals. 너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can be as simple. 단순할 수 있습니다. 자, 뭐만큼? 기억하는 것만큼 영어 단어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문장 끝났습니다. 컴마 다음은 무슨 성분이 오죠? 컴마 ing나 컴마 ed가 올 수 있어요. 분사구문으로. 근데 the stairs라는 목적어를 포함한 분사구문이니까 능동의 분사구문 taking이 오는 게 맞겠네요. 그럼 3번과 5번이 남았고요. 다음 C번입니다. ing와 ed의 대결이에요. 자, 그러면 C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Remember, 기억하세요. 명령문이에요. that 이하를 너가 you're not 경쟁하는 게 아닙니까? 경쟁당하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ing와 ed의 대결은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너가 경쟁하는 겁니까? 경쟁당하는 겁니까? 뭐가 어색하니? 뭐가 더 어울리니? 하는 거. 하는 게 더 어울리죠. 그럼 compete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BPP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ing로만 답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문법 문제였고요. 자, 본문을 외웠다면 당연히 쉽게 풀 수 있었고 문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면 더 쉽게 풀 수 있었죠. 자, 민찬이 자, 5번을 볼 건데요. 자, 왜 이렇게 힘들어해? 자, 5번 순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순서 문제는 내신에서 틀리면 솔직히 좀 죄악이라고 봅니다. 네, 3, 40번 본 질문인데 이 글의 줄거리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내신 문제에서 순서가 나오면 하루 전에 혹은 당일날 마지막 부분에 어떤 표현이나 단어들 기억하면 도움 많이 된다고 했거든요. 자, 5번에 마지막, 지문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좀 기억에 남을까? Just go for it 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죠. 화이팅 뭐 이런 뜻이에요. 화이팅, go for it. 화이팅.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화이팅. 화이팅은 콩글리시고요. 영어에서 응원할 때 어떤 표현 많이 쓰니? cheer up, 그렇죠. cheer up도 있고요. 또 way to go, way to go. 몰라요? way to go. 자,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cheer up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ay to go도 있습니다. way 뛰고, to 뛰고, go. 이게 좀 불편하구나. 자, 요게 영어에서 화이팅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요거랑 방금 나왔던 go for it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go for it으로 끝나는 보기가 몇 번 보기입니까? 4번. 4번.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거 바로 풀렸네요. 그죠? 진짜 꿀팁이지. 시험 직전에만 봐도 정말 꿀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봅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는 이제 주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자, 주제 문제인데, 자, 먼저 제가 원문을 열심히 학습했다는 전제 하에 원문의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 일단 적지 마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글이에요. 자, 조금 명사역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학교 생활에 적어주세요. 원문 밑에다가 학교 생활에 선생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음입니다. 학교 생활에 물론 학생들을 의미하는 거죠. 학교 생활에 선생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자, 학원에서 학교에서 수도 없이 배우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일 것 같니? 6번의 정답은? 5번. 그렇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일단 굉장히 빨리 잘 풀긴 했는데 하나의 보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를 무조건 남겨야 한다면 몇 번 보기를 남길래? 2번. 그렇죠. 2번도 쉽게 지우기는 힘든 보기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5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원아, 해석해봐. The importance of seeking. 추구하다, 찾다란 뜻입니다. seek은. importance의 중요한. 중요성, 중요함. 네.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이죠. 무엇을 추구합니까? help.
헬프. 도움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 누구에게서? 선생님. 선생님에게서 도움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만든 주제가 뭐였니? 학교생. 학교 생활에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번 보기와 일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5번은 일단 지울 수 없어요. 자, 근데 2번도 한번 봐봅시다. 자, 2번 아리나. 자, 2번 해석해보죠. 자, 졸면 안 됩니다. 피곤한 건 알지만 힘을 내주세요. 자, 아리나 어딘지 모르지? 6번에 2번 보기 하고 있어요. 6번에 2번 보기 해석해보세요. 많이 숙련했구나.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봤습니다. 읽는 게 아니고 해석이요. The role of teachers 무슨 뜻이지?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저 어디에서? In student lives. 학생들의 삶. 자, 학생들의 삶에서 선생님의 역할. 자, 2번은 뭘 주제를 못 들었을 테니까 좀 헷갈릴 겁니다. 자, 다미가 2번이 왜 오답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자, 항상 문제를 풀 때 되게 어려워요.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설명하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2번은 왜 오답일까? 주제가 네. 역할은 다양한.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다가 주제인데, 근데 2번은 뭐라 그랬어? 역할. 역할이라고 너무 추상적인 표현을 썼죠. 자, 잘 찾았어요. 2번이 틀린 이유는 자, 주제와 먼 것도 아니고요. 주제와 반대도 아니고요. 주제를 너무 추상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걸 포괄적 보기라고 하거든요. 자, 오답이 만들어질 때 흔히 만들어지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포괄적 보기예요. 자, 예를 들면 포괄적이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간다면요. 자,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걸 추상적으로 만들어봐. 포괄적인 주제로 만들어 보세요.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추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요, 연주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언어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밤이가 한번 해보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추상적인 보기로 만들어 보세요. 담배는 나쁘다. 나쁘다. 좋아요. 건강에 나쁘다라는 게 구체적인 주제였는데 그냥 담배를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죠.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불쾌감도 줄 수 있는 거, 냄새가 나는 것도 나쁜 건데 건강에 나쁘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 보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좀 더 지역적 보기도 존재하거든요. 오답의 원리 중에. 지역적이라는 건 너무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수야, 담배는 건강에 나쁘다를 지역적 보기로 오답을 만들어 보세요. 담배는 폐암을 일으킨다 혹은 폐에 나쁘다라고 너무 세부적인 신체 기관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죠. 폐뿐만 아니라 기관지에도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군데 안 좋을 수 있는데 혈액순환에도 안 좋을 수 있고, 그죠? 근데 폐라는 특정 신체 기관에만 집중한다면 오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찾을 때는 항상 이런 주제 문제와 같은 대입학 문제를 풀 땐 주제를 기준으로 삼고 주제와 얼마나 멀어졌는가 혹은 주제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서 오답을 걸으셔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잘 풀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거는 내용일치 문제 출제됐어요. 자, 내용일치 문제는 처음에 설명했듯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기로 옮겨온 거거든요. 자, 따라서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전제는 보기에 있는 단어가 변형이 되지 않았을 경우죠. 만약 보기에 있는 단어를 원문과 다르게 변형했을 경우에는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른다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단어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가온고는 다행히도 보기를 변형하지 않아요. 단어들을 쉽게 바꾸지 않는 학교라서 자,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7번 문제에서는 사실 배울 게 딱히 없고요. 저희 단어만 하나 체크할게요. 우리 5번째 줄에 yield라고 보입니까? yield. 자, yield가 무슨 뜻이 있니? 자, 다 적어볼까요? yield. 첫 번째.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아는 친구는. 양보하다. 그렇죠. 우리 그 길거리 도로 가다 보면 표지판 세모처럼 생긴 표지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 yield라고 써 있고 양보라고 적혀 있죠.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맞아요. 자, 두 번째 뜻 아는 거. 산출하다, 생산하다. 좋습니다. 산출하다 또는 생산하다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는 거 없으니까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항복하다. 적어주세요.
자, 그럼 항복하다라는 뜻까지 갈 수 있는데 양보와 항복은 사실 비슷한 걸 수는 있겠죠? 두 개는 묶어서 외워도 좋겠다. 양보가 곧 항복일 수 있으니까요. 자, 비슷한 뜻이고 그럼 양보하다, 항복하다. 자,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 아는 거 있니? 자, 항복하다요. 아는 거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항복하다. 단어 퀴즈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자, 항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surrender 그리고 subm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주시고 외워주세요. submit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쵸? submit은 무슨 뜻이 있니, 혜성아? 그쵸? 똑똑한 학생이에요. 맞아, 항복하다가 있고 두 번째 뜻은 뭐가 있지? 민찬. 제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제출 버튼, 뭐 인터넷 하다 보면 제출 버튼 submit이라고 써 있잖아. 자, 그래서 제출하다 그리고 항복하다 두 가지 뜻 둘 다 외워 주셔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대화문을 기반으로 내용일치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자, 가운고는 내용일치 문제를 참 좋아합니다. 6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화문이 포함되는 게 보이죠. 대화문은 수택고와 가운고를 제외하면 아무 곳에도 출제 안 돼요. 너무 쉬워요, 사실. 하루 전에만 단어만 외우고 들어가도 내용만 알고 있어도 금방 풀거든요. 자, 그래서 8번은 사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나오는 표현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자, 원문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supe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the service was a 뭐야 이거? 폭탄인가? 자, 지원아, the service was super 해석해 보세요. 서비스는 그 서비스가 was super 최고였어. 맞아요. 자, super는 구어체인데요. 짱이야, 최고야 이런 뜻이에요. 격식 표현이 아니고요, 비격식입니다. 그러니까 회화에서만 쓰는 청소년들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것도 사실 약간 구닥다리 표현이 됐죠, 요새. 예를 들면 제가 짱이다 이거 되게 아저씨 같잖아요, 그치? 짱이야 이런 말 안 쓰잖아. 젊은 애들은. 너희들은 안 쓰지. 너희를 알파 세대라고 부르나? 너희가 알파 세대지. 저는 MZ잖아. 너희가 MZ야? 제가 MZ지. 지금 30대 20대가 MZ고 여러분들은 아마 알파라고 부를 거예요. 몰라요? 네, 여러분 알파입니다. 네,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짱이야 이러면은 좀 나이가 들게 보이겠죠? 요새 이제 미국의 알파들은 rocks라는 단어를 써요. rocks. 저 혹시 들어봤어요? 저희가 필기를 태블릿에도 해줘야 돼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예를 들면 자, 이 수프 진짜 맛있다 라고 할 때 this soup rocks 이렇게 표현해요. rocks. 락이 원래 흔들다 또는 바위라는 뜻이 있어요. 흔들다라는 뜻인데 이게 짱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 마주치게 된다면 해석할 수 있겠죠? rocks. 근데 모의고사에는 절대 안 나올 거야. 비격식이라서요. 회화에서만 쓰여요. 너희가 수능 모의고사에 짱이었다 이렇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좀 실수 넘어가 버렸는데 7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실래요? 자, 아무래도 서술력 수업의 정체성은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자, 이 7번 문제 4번 보기로 가시면요. 자, help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help 동그라미 그리고 develop 동그라미 잡아 보기 4번입니다. 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는 문형을 반드시 외워주셔야겠죠? 자, 근데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지만 또 뭐도 올 수 있지? 투부정사. 그렇죠.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개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투부정사까지.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의 조건 단어로 help가 제시된다면 help 목적어 투부정사,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둘 중 하나의 문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은 대화문을 바탕으로 빈칸 문제를 냈습니다. 이거는 뭐 중학교 때 하도 많이 봐서 지긋지긋하죠?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얘도 우리가 지문의 내용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외웠기 때문에 당연히 맞출 수 있어요.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표현이 들어가니? It means 다음이니까 You don't like it very much. 여기에 뚫려 있어요. 너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라는 표현이 들어가네요. 변형이 없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겠네요. 너무 쉽지? 자, 10번입니다. 아, 요것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도 9번 문제 중간에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 when something is not your cup of tea 라고 나와요. 보이니? is not your cup of tea. When something is not your cup of tea. 자, my cup of tea, your cup of tea.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예원이? 몰라요? 자, 혹시 piece of cake이라는 표현에 들어봤어요? piece of cake. 이건 무슨 뜻이야? 한 조각의 케이크 아니고 이제 쉽다, 시군죽 먹기다 라고 할 때 piece of cake이라고요. 그거랑 비슷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my cup of tea라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my cup of tea. 이것도 회화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자, 이런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들 몇 개 배워볼까요? 요새 가장 핫한 이제 뉴진스의 ETA 혹시 알아요? ETA 노래. ETA는 무슨 뜻이니? 그냥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지?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이에요. 추정 시간, 도착 추정 시간이에요. 그러면 너의 그 가사를 보면 들어보면 네 남자친구 도착 시간 언제야?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뉴진스 애들이. 네 남자친구 지금 바람 피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그래서 도착 예상 시간의 줄임말이고요. 또 비슷한 채팅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는 거 있니? 혹시 이렇게 줄임말이나 아는 거 없어요? BTW 한번 적어볼래? BTW. BTS 아니고요. 대문자입니다. BTW. 얘는 by the way의 약자예요. 그런데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ASAP는 아니? ASAP. ASAP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as soon as possible. 이거는 에스파 노래 제목이었지. 다 깨고 있네. 자, as soon as possible. 무슨 뜻이야?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적을 필요는 없고요. 뜻만 적으세요. BTW는 그런데, A7은 가능한 한 빨리. 자, LOL은 알고 있니? LOL. 롤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는 크크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크크크크 이렇게 쓰지만 영어에서는 LOL 씁니다. LOL. 웃기다. Laugh out loud의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OMG. OMG는 뭐야? 오마이갓이죠? 그렇죠. 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TBH 적어볼래? TBH. 이건 뭘 것 같아요? TBH. To be honest의 약자예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be honest. TBH. 솔직히 말해 라는 뜻이에요. 태블릿 글씨 잘 못 쓰겠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10번은 주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자, 이 글의 주제 먼저 밑에다 적어볼게요.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훌륭한, 자,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을 때 적어주세요.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을 때 자, sliced bread라고 sliced bread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을 때 sliced bread. 자, 잘린 빵 이후로 최고의 물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잘린 빵 이후로 최고의 물건. 이해했습니까? 이거예요. 자,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을 때 sliced bread 이후에 최고의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예요.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잘린 빵 이후 최고의 물건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 바로 그 기원을 설명하는 건데, 옛날에 자, 지문을 읽어보시면 빵 자르는 기계가 없었대요. 산업혁명 이후에야 나왔대. 그 전까지는 다 나이프로 썰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잘린 빵을 자르는 기계가 발명됐을 때 엄청나게 핫했었나 봐. 마치 자동차가 발명된 것만큼이나. 그래서 만약에 좀 새로운 물건들이 발명됐고 그 물건들이 되게 요긴하게 쓰일 때는 잘린 빵 이후에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대요. 관용 표현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정답부터 골라볼게요. 10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5번이겠죠. Origin and meaning of expression, the best thing since sliced bread. 정확하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주제고요. 자, 여기는 뭐 헷갈릴 만한 보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1번 정도, 1번도 사실 헷갈리진 않는데, 자, 1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는 지원아 해석해 보자. The origin of bread making. 빵의 기원. 빵의 기원, 빵 제작의 기원. 자, 이건 왜 오답이니? 항상 주제와 비교를 해야 되거든. 네. 네. 이건 왜 틀릴까요? 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빵이 핵심이 아니에요. 왜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졌을 때 빵 썰기 기계 이후의 최고의 물건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가. 그게 주제죠. 자, 당연히 키워드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제와 무관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민찬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 안 힘드니?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풀어보자.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자, 여기서도 설명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맨 아랫줄에 코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코인드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코인은 무슨 뜻이죠? 비트코인 할 때 코인은 뭐야? 동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was coined라고 동사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자, 코인은 동사로 되게 특이한 뜻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뜻이 있는지 아는 친구 있니? 이거 왠지 모를 것 같으니까 말해드릴게요. 코인은 단어를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엄청 특이하지? 외워주셔야 돼요. 단어를 만들다. 자, 그래서 이 단어 뜻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제가 이 코인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느꼈던 충격을 언제 또 느꼈었냐면 doctor이라는 단어를 보고 또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doctor. 의사예요, 의사. doctor. 자, 닥터에도 좀 이상한 뜻이 하나 있어요. 무슨 뜻이 있게? 좀 이제 부모님이 의사인 학생이 있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닥터에 사기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사기치다. 네, 그렇습니다. 특이하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이에요. 자, 11번 보면 어법 문제 출제됐는데요. 자, 어법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구문 외워주면 바로바로 풀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문법 지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즉석에서 풀어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문법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지문이 화질이 깨졌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답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A번 보기 보세요. It is making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만드는 중이다. 계란과 함께 만드는 중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계란과 함께 만들어졌다. BPP가 맞을까요? BPP가 맞겠죠. ING는 뭐라 그랬어? ING vs PP의 대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석을 해서 더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당하는 건지 하는 건지. 정답은 A번이고요. 자, 그 다음 필기 하나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A번을 made로 고쳤어요. PP 형태로. 근데 얘는 보통 수거로 많이 외우거든요. 적어보세요. be made of. be made with가 나왔네. 그러면 be made with부터 적어보세요. 자, be made with.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개 더 적을 겁니다. be made of. 자, 그리고 마지막 be made from까지 이렇게 세 개를 적어주세요. 시험에 요 세 개를 구분하는 건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약간 맥락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감 차이가 있어서 구별해서 외우겠습니다. 세 개 모두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만들어지다. 자, 근데 뒤에 오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be made with는요, 재료가 와요. 재료. 눈에 보이는 재료이고요. 혹은 소재가 나옵니다. 소재나 재료가 오고요. 자, 그 다음 be made of는 성분이 옵니다. 성분이 오고.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혼동을 했어요. 자, 다시. be made of가 성분이에요. be made with가 성분이에요. 자, 조금 바꿔줄게요. be made with가 성분이고, 저도 헷갈리네요. 자, 그 다음, be made of가 재료입니다. 재료. 자, 이게 한글말로 하면 헷갈려요. 제가 예문을 좀 이따가 붙여드릴 겁니다. 자, be made with가 성분이고, be made of가 재료고, 자, 그 다음 마지막 be made from이 원료거든요. 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비슷비슷해 보이지?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근데 예문을 들어드리면 아마 확실하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먼저 be made with 나왔으니까요. be made with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것은 계란으로 만들어졌어. 어떤 게 나왔어요? 계란이라는 재료에 집중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요리 같은 거에다가 be made with를 많이 써요. 몸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 be made of 다음에는 뭐에 집중한다고 했니? 어떠한 소재에 집중한다고 했죠? 그렇죠? 소재에 말합니다. 자, be made with가 성분에 집중한다고 했죠? 성분이기 때문에 계란이라는 성분이 들어간다는 것에 집중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요. be made of는 재료에 집중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어 라고 할 때 나무라는 재료나 나무라는 소재에 집중하잖아요. 이럴 때는 be made of를 사용해요. 그리고 마지막 be made from은 초창기의 원료를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이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할 때는 자, 이 와인 자체에 포도의 흔적이 남아있니? 남아있지 않죠. 이렇게 초창기 원료를 얘기할 때는 be made of를 써요. be made from을 써요. 헷갈리죠? 안 해도 돼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 개 다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요. 무슨 뜻이니? 몸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저도 헷갈리는 걸 네, 그쵸? 자, 다음입니다. 12번이에요. 자, 12번은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자, 원본 자체가 좀 이렇게 막 필름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서 스캔본도 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내용일치 문제니까 굳이 풀만한, 해설할 만한 그런 건덕지는 없을 것 같고, 자, 간단하게 지문 내용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라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해보죠.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순서 문제 나왔습니다.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순서 문제의 팁은 뭐였습니까? 시험 전날 마지막에 끝나는 문장 한 번만 보고 들어가면 사실 쉽게 맞출 수 있기도 해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But we still use the expression act on one's face to meet embarrassing situation. 자, 뒤에 보면 가장 특이할 만한 단어나 내용,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egg on one's face 라는 표현이 좀 특이해 보이죠. 누군가의 얼굴에 계란 던지기. 그쵸? 자, 어디 있습니까? 자, A, B, C 중에서 C. 그죠? C번에 있으니까 C로 끝나는 거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사실 A번, B번 중에서 가장 먼저 뭐로 시작할지 자, 고르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지문 2, 30번 본 학생이라면 바로 답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14번으로 가보죠. 자, 어휘 문제가 출제됐고요. 역시나 알아보기 좀 힘드니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가죠. 자, 1번입니다. 자, required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 2번은 자, 두 줄 밑으로 내려가면 disappeared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다음 3번에 escape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 4번에 causes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 5번에 advantage 동그라미 쳐주시죠. 자, 어휘 문제. 이렇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안 나오는 학교 없어요.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예원아? 반대 단어, 반의어를 떠올리면서 풀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맞을지 아니면 반대 단어가 맞을지 두 개를 놓고 대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required가 나왔는데요. 우리 반의어만 연습하고 넘어가죠. 자, 지수야, required가 무슨 뜻이니? 요구받는, 요구되는 뭐 형용사가 되니까 이디는. 자, 그럼 요구받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요구받지 않는. 그렇게 낫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 그냥 단어를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요구되는의 반대는 뭐야? 요구 안 하는. 다시 말하면 요구 안 하는. 필요 없는 일이겠죠. 요구되는 거의 반대는 필요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여기는 다음이야. 자, disappeared가 무슨 뜻입니까? 사라지다 라는 일형식 동사예요. 사라지는 것의 반대는?
appeared 나타나다죠. 사라지다냐 나타나다냐의 대결로 푸는 겁니다. 그럼 아린이 escape 무슨 뜻입니까? 3번 보기입니다. 14의 3번. 자, 3번의 escape는 탈출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탈출하다의 반대는 뭐니, 아리나? 감금되는 거죠. 탈출 못하다. 감금되는 거고요. 그럼 4번에 자, 혜성아. cause는 무슨 뜻입니까? cause. 야기하다, 일으키다라는 뜻이고요. 자, cause는 밑에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cause도 서술형에서 자주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cause의 문형을 아셔야 돼요. 자,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cause 플러스 o 플러스 어떤 성분어입니까?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오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자, 그러면 cause는 일단 반이어 떠올려보죠. 혜성이. 자, cause는 야기하다였다면 야기하다의 반대는 뭐야? 일으키다. 맞다. 막다도 괜찮을 것 같고요. 헷갈리면 not 붙이면 괜찮다고 했죠? 일으키지 않다, 야기하지 않다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건 웬만하면 오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반이어 구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5번에 어드밴티지입니다. 자, 민찬이 어드밴티지 무슨 뜻이야? 2점. 그렇죠. 2점입니다. 그럼 2점의 반대는 뭐니, 연주야? 당황해서 펜을 놓쳤구나. 지킬 줄 몰랐죠? 자, 2점은 뭡니까? 좋은 거. 예? 좋은 거. 좋은 것이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야? 2점의 반대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단점이 되겠죠. 결점 또는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반대 단어를 떠올리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엊그제 토평고 시험이 끝났어요. 토평고 시험 끝났는데 1학년 시험이잖아. 선생님도 오늘 회의까지 했어. 오늘 고등부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 다 모여서 회의까지 했는데 와, 시험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1학년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이용하다라는 단어 아는 거 뭐 있어요? 이용하다? use.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단 평범한 수준이라면 use 정도는 알 거야. 또 다른 거 이용하다 아는 단어 있는 거 있니? 활용하다, 이용하다. utilize. 그죠? utilize도 이용하다예요. 또 employ,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employ, 이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exploit, 이용하다예요. 근데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leverage가 나왔어요. L로 시작하는 단어, leverage. 압니까, 여러분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단어장에 안 나와요. 고등 단어장에 안 나와. 이거는 약간 좀 책 많이 읽는 친구들, 뉴스 많이 보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 레버리지라고 외래어처럼 많이 쓰여요. 뭔가를 활용하거나 뭔가를 이용해서 더 높은 상태에 올라가는 게 레버리지예요. 지대 때. 이걸 맞춰야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 이거를 1학년이. 물론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원에 1등급들이 토평고 1등급들이 되게 많거든. 걔네들도 이건 다 틀렸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다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15번 문제고요. 자, 목적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먼저 원문을 보시면, 기출 문제를 보시면요. 자, 목적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에선 18번에 출제되는 유형인데, 저는 이 지문이, 이 문제가 살짝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어보고서 느끼는 게, 자, 원문의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원문 밑에다가 자, 주제 적어 볼게요. 주제가 뭐냐면, 여행 산업을 성장시킨 요인이에요. 이 글의 주제는 여행 산업을 성장시킨 요인. 자, 이게 주제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행 산업이 왜 성장했냐면 사람들이 여가가 생기고 교통 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15번의 정답 한번 풀어볼래? 풀어봐봐. 너희들도 풀어보면 좀 말이 안 된다고 느낄 거야. 답이 확실하게 하나로 좁혀지기는 하는데 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세요.
단어 때문에 못 푸는 건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됐니? 자, 풀었다고요? 네, 고민도 안 하고 한번 해보죠. 자, 지수야 몇 번 했니? 4번 4번이 정답은 맞아요. 예원이 4번 했니? 자, 정답은 4번이 맞는데, 자, 제가 방금 만들어드렸던 주제는 뭐였어? 여행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었죠. 그럼 4번은 뭐래? 여행산업을 야기했던 요인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죠.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 지금 표현 자체가 주술도 안 맞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더 말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좀 비슷한 걸 고르면 4번인데, 제가 그래서 improve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improve factors라고 하게 되면, 자, 연주 정신 차리고, 네. improve factors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요인들을 향상시키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요인들을 더 확실하게 만들다, 더 확실하게 해두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기는 하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행산업을 일으켰던, 여행산업을 만들었던 요인들을 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풀었을 친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좀 뭔가 수준이 많이 떨어졌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과 서술형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서술형이 나왔는데요. 가온고는 서술형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암기하면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A에서 이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얘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자, A번에 occur 나왔는데요. 저희 동아고 때도 배웠고 365 때도 배웠습니다. occur, 문법 문제에 나오면 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니, 민찬아? 예원이가 자신에 찬 확신의 표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무슨 뜻이었니? 일단 뜻부터. 뭐가요? 뭐가요? 알겠어요. 자, 지수야. occur 무슨 뜻입니까? 발생시키다. 틀렸어요. 발생하다요. 일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라고 했잖아요. 자, 앞으로도 occur가 나오면 반드시 외우세요. 동아고 기출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가온고에도 나왔죠? 365에도 나왔죠? 모든 학교에 한 번씩 다 나왔네요. 자, occur는 발생하다라는 일형식 동사고요. 일형식 동사는 특징이 뭐지? 문법 문제에서 BPP 쓸 수 있죠. 수동태 불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암기 문법입니다. BPP 형태로 쓸 수 없는 동사예요. 지금 1번은, A번은 BPP 형태로 쓰였니? 아니면 능동의 형태로 쓰였니? 능동이잖아요. 그냥 과거 시제니까 BPP가 아니죠? 그럼 1번은 맞는 거지. 자, 그 다음 B번입니다. disforced. 자, force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얘도 필기 한번 해보죠. 자, 옆에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서술형의 재료입니다. force라는 동사가 만약 서술형에서 조건으로 제시된다면 force는 어떤 문형을 가질까? force 플러스 o 플러스 to 부정사입니다. 자, 윤주도 적어주세요.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자, 그러면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C번에 think. 자, think는 동사 성분이거든요. 자, 여기는 처음부터 해석을 해봐야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G1이가 한번 해석해보죠. disforced부터 해석해봅니다. disforced. 이것은 어디에요라니. 자, 네 번째 줄이 끝에 있습니다. disforced. 이것은 forced가 뭐예요?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강요하다. 이것은 강요했다. 회사들에게 뭐 하라고? to establish. 설립하라고, 만들라고. 자, 무엇을? closer relations. 더 가까운 관계를 누구와? with buyers and clients. 구매자들과 고객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라라고 강요하였다. 문장 끝났죠. 컴마 위치 어떻게 해석하니, 민찬이? 그리고 그것은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 intern은 결국이란 뜻이고요. 모르는 표현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made
만들었습니다. 봉기쌤 화나셨나? 여기까지 목소리가 들리네.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다. 뭐를?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 make는 어떤 어형을 가질까요? 자, 담이야. make는 사역동사일 때 문형이 어떻게 돼? make 목적어 보어가 오는데 보어에 어떤 성분이 옵니까? 동사원형 오죠. 자, 이것도 적어주세요. make 목적어 동사원형. 그래서 made, business 다음에 think가 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네. 서술형에서도 make가 나온다면 사역의 의미로 쓰여야 한다면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D번입니다. 자, in fact, 사실 it was equally essential. 자, it 세모 그리고 to 세모 접습니다. 저 세모는 상관어구들에다 표시해요. 상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똑같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자, 이 to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네요. 안 될 이유 없죠? 자, 쉬운 거였고요. 자, 마지막 2번입니다. there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문법 문제에서 there 또는 it 이런 소유격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요. there vs it예요. 그냥 there vs it 적어주세요. 단수냐 복수냐의 문제입니다. there vs it. 자, 같은 논리로 만약에 them이라는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뭐와 뭐의 대결일까? them vs it이죠. 단수와 복수 대결이라서 해석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받는지를 찾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수 대명사 문제는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지수 해석해보죠. 더 모더나이제이션. 산업화. 자, 사회의 산업화는 야기했다. 자, 이어졌다. led to는 lead to의 과거고요. 이어지다로 해석합니다. 자, 사회의 산업화는 마케팅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문장 끝났죠? 자, 대답해 대괄호. 자, 그리고 끝에 demand에서 닫고 수식입니다. 자, 어떤 혁명입니까? destroyed. 망친. 자, 망친 파괴했던 무엇을? 시선, 시야 혹은 관점이죠. 관점을 파괴했었던, 관점을 망쳤던 마케팅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장 끝났고요. 자, 어떤 관점입니까? 생산이 만들 거라는 관점이죠. 뭘 만들어요? 그들의 요구를. 그들 자신의 수요. 자, 일단 생산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demand도 요구보다는 생산, 수요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들의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대열은 어떤 대상을 받아야 돼? 그들의 수요라고 있거든요. 그들 자신의 수요. 받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수요와 생산의 주체가 나와야 돼요. 누굽니까? 사회죠. society. society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기 때문에 it로 쓰는 게 맞았어요. 어렵죠. 저는 문법 문제 중에 제일 고난이도가 이 대명사 문제라고 생각해요. there vs it, them vs it.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 해석을 완벽하게 해서 어떤 대상을 받는지까지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해석이 반영되는 문법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명사 문제는. 하지만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던 게 복수명사가 한 개도 없어요. 같은 문장 안에. 그쵸? 근데 복수 대열을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1번인데 저도 이거 알아보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험지가 애초에 더러웠다는 걸 좀 자, 볼게요. 자, 이거는 답을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이거는 그냥 풀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였냐면 from to 구문을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조건에 fro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원래 만들어져 있는 이 문제의 틀 안에 t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밑에다 필기만 해볼게요. 자, from A to B 적어주세요. from A to B. 서술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민찬아, from A to B가 무슨 뜻이니? A를 B로 이끌다. 큰일 날 소리 안 됩니다. 자, 혜성아, 연주가 해보죠. from A to B 무슨 뜻이니? A에서 B까지. 그렇죠.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다시 외우세요. A에서 B까지. 귀가 빨개졌어. 너무 무한을 줬나? 미안합니다. A에서 B까지. 혜성이가 웃었기 때문에 혜성이에게 시켜보겠어요. 자, 그러면 A와 B에는 혜성아 어떤 성분이 올까요? 같은 성분이 온다? 그렇죠. 상관어구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 오는 건 맞는데 어떤 품사가 올까요? 전치사들이니까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만약 동사가 오고자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from ing to ing라고 동명사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서술형에서는 뭐가 핵심이었냐면
from to를 일단 기억하고 이 A와 B의 동사들을 ing로 바꾸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것만 할 줄 알았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답을 알려드리면요. 한번 적어보세요. 빈칸에다가 The focus of business is 이거든요. The focus of business is 사업의 핵심은 is changing 바뀌는 중이다. changing이에요. 자, 한번 더 적어보세요. The focus of business is changing. 자, 회사의 핵심, 사업의 핵심이 바뀌고 있다. 그 다음 from에서 to로 가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가 들어가는데 자, 먼저 보기에서 from을 하나 지웁니다. 자, from. 자,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from. 자, 우리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바로 풀 수 있었어요. producing, 만드는 것. 자, 여기 보기 단어에 produce라고 있거든요. 이 produce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 from 다음이니까 ing로 바꿨어야 돼요. from producing, 만드는 것. 자, 뭘 만들죠? A quality product. 자, 요게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A quality product. 양질의 상품, 질 좋은 상품. 요걸 지웠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배열해 보면 자, 회사의 혹은 사업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 뭐에서? 양질의 상품을 만드는 것에서 자, to 어디로 가죠? to는 보이지? to 그 다음에 들어가 있다는 또 ing가 와야겠죠? delivering 이 들어갔습니다. delivering. deliver가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 deliver예요. to delivering 전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delivering. 자, 그리고 delivering 다음에는 product가 같이 붙어 있었어요. delivering product. 자, 제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meet 보이죠? 옆에 to meet.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meet을 투부정사로 바뀌어야 됐습니다. 자,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customer needs. 고객의 욕구를. to meet customer needs.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자, 구조만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배치가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제도 이미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from A to B 구문을 알고 A와 B가 각각 ing 형태가 된다는 것만 알았으면 자, 우리 사전 학습을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는 서술형이었습니다. 괜찮죠? 지금 푸는 건 즉석에서 우리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3, 40분 공부하고 들어간 질문이라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보죠. 17번입니다. 저도 빨리 족보를 끝내고 서술형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단어만 몇 개 표현 외우고 넘어갈 건데요. 자, 원문의 두 번째 줄에 set out to. 자,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set out to. 밑에다 따로 필기합니다. set out to 부정사야. 자, 이거 무슨 뜻이니? 아는 사람? 자, 아리나, set out to 부정사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 자, 적어주세요.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작하다. 자, 얘랑 똑같은 것들 다 적을 건데요. 자, 하나하나 적을게요. 자, set about. set about 있고요. 그 다음 set in. 얘도 시작하다고요. 자, 그 다음 set out. 그냥 set out도 시작하다예요. 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set이 웬만해서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출발하다는 의미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하게 배울 만한 표현은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로 갈게요. 자, 18번 문제에서 빈칸이 뚫려 있죠. 빈칸을 맞추는 문제인데 변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어디에 뚫려 있냐면 밑에서 8번째 줄에 The mind had a clear imagination 보입니까? 이때 The mind had 다음 부분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had a clear imagination 여기서부터 product까지 쭉 밑줄 그어보죠. 자, had a clear imagination of the finished product. 자, 변형이 없었습니다. 보기가 지금 잘려 있는데 똑같은 보기가 나와서 그대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19번으로 자, 19번 문제는 자, 역시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어요. 자, 내용일치 문제도 지문의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보기 단어가 핵심이라고 했었죠. 여기도 중요 단어만 표현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줄 원문에서 세 번째 줄 끝에 breakdown이라고 있어요. 자, 다음이야. breakdown이 무슨 뜻인지 아니? breakdown.
원래요. 자, breakdown은 분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분해하다. 자, 분해하다라는 단어고요. 제가 뭐 다른 동의어들 다 적어드리고는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까봐 안 적을게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실전이었다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분해하다, breakdown을 그대로 주지 않고 decompose, dismantle 혹은 disassemble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입니다. 우리가 서술형을 주로 풀어야 되니까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여기도 배울 만한 표현이나 딱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내용일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보기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그 원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그대로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딱히 배울 점이 없는 문제고요. 서술형 2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자, 맨 마지막 줄 원문 보세요. 자, 원문 맨 마지막 줄에 highly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우리 배웠어요, 동화고에서. 자, 복습을 열심히 하는 지수야. highly가 어떤 뜻이었나? 어떤 뜻이었어요? 굉장히. 그렇죠. 얘는 굉장히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대결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high거든요. high는 부사일 때 무슨 뜻이지? 높게가 되죠. 봐봐, 배웠던 게 계속 나오지, 그제? 그죠? 네, 우리가 스쳐가듯이 보내면 안 되고요. 이런 모르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 자기 지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서술형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의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항상 주제를 완벽하게 정리되었다라고 전제하에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미래가 중요하다입니다. 되게 쉽죠? 미래가 중요하다.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너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예요. 이 두 가지 주제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미래가 중요하다. 너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자, 실제 기출을 보면 자, 이 글의 주제를 다음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하세요라고 했습니다. 6개의 단어로 작성을 할 거고요. 단어 개수 살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죠. 더 이상 추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변형을 하더라도 단어가 추가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변형 조건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너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영작하면 좋겠죠. 단어를 보니까. 자, 어떻게 될까? 주어로 나올 수 있는가?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무리 열심히 학습했어도 지금의 상태 이상의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해요. 지문을 아무리 학습했어도 더 이상의 추가 지식은 없습니다. 예원이 풀었니? 못 풀겠어요? 네, 빠른 풀을 잃었습니다. 연습하면 풀 수 있어요. 자, 6단어.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6단어 배우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자, 볼게요. 자, 내가 알려드린 주제는 너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to respect yourself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 자신을 존중하는 것. 내가 알고 있던 주제를 기반으로 아마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동사가 2개가 남아요. 비동사 하나 남고 matter 하나 남고요. 그렇죠. 그런데 matter는 몇 형식 동사니?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와 함께 쓰일 수가 없어요. be mattered도 말이 안 되고 be mattering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to respect yourself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는 what이 돼야죠. what. what은 해석했을 때 뭐가 되지? what은 got. got. 자, 그럼 what이 먼저 오고요. 자, 1형식 동사니까 matter이 올 수 있겠네요. what matters. 이게 무슨 뜻이야? what matters. 중요한 것이라는 주어가 되죠. 중요한 것은 그럼 동사는 뭐가 될까요? 하나 남았죠? is가 되겠죠. what matters is. 비동사를 is로 변형했습니다. 썼던 성분 지우면서요. what matters is.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배워 쉽죠? to respect yourself. 요것만 했으면 바로 맞췄겠죠.
what이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한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서술 3번이고요. 자, 대화문의 빈칸인데요. 대화문을 요약했어요. 사실 너무 쉬워요. 대화문 내용 알면 바로 맞춥니다. A번에는 movie director고 B번에는 apply for 들어갔습니다. 너무 쉽죠? 이거는 틀리기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 자, 그 다음 서술 4번으로 갑니다. 자, A, B, C, D를 완성하는 건데 역시 대화문 요약이에요. 자, 얘도 가온고의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대화문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학교인 것 같아. 근데 대화문의 내용 정말 안 어렵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 맞추는 것도 되게 쉬워. 예를 들면 자, 보기 한번 보세요. When Elena가 injured, 다치게 하였을 때 그녀의 이것이 다쳤다라고 했는데 대화 보면 무릎 다쳤다고 하거든요. 그럼 뭐 들어가겠어요? A에 her knee, 무릎 한쪽 들어가요. knee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at the age of 7, 7살의 나이에 무릎을 다쳤을 때 자, her mother,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위로했다. 이걸로 위로했다. 자, 대화를 보시면 a piece of apple pie가 나오거든요. 사과 파이 하나로 위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순서대로 단어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문법 변형도 없고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었고요. 자, 어법에 맞게 단어를 변형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그것도 전체 다음에 뭡니까? of 다음에 ing 오죠. 이런 기초적인 문법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서술형 5번입니다. 자, 서술형 5번이 그나마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원문의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take what she says with a great assault.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원아, take.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여라 what she says. 무엇을? 그녀가 말한 것을 뭘 갖고 받아들이래요? 한 줌에 소금. 그죠? 소금 한 고갈과 함께 받아들여라. 소금 한 고갈로 받아들여라.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속담 같은 거야. 절대 그녀의 말을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의심을 하라는 뜻입니다. 소금 한 고갈로 그녀의 말을 받아들여 라는 표현이 직역으로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절대 그녀의 말을 믿지 마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지문을 완벽하게 공부했다라고 전제하고요. 바로 서술형 들어가 볼게요. 자, A에 들어갈 표현을 영작하시오 라고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방금 봤었던 그 주제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녀의 말은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 자, 원문을 외웠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본문 외웠으면 그대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우지 않았다고 전제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It's good, it's good not to believe everything she says. 그녀의 말을 믿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질 단어는 컴마 which예요. 컴마 which. 계속 문장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문장이 끝나고 컴마 which로 이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것은 자,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 뭐가 될까요? 동사. 실수를 만들어낼까요? 멈추게 할까요? 뭐가 좋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지. 그리고 그것은 멈추게 합니다. stop. 자, stop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면 stop의 문형을 알아야 돼요. 적어주세요. sto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from ing죠. stop 목적어 from ing.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문형이거든요. 자, 그럼 which stops. 그리고 그것은 막습니다. which stops. 무엇을 막을까요? 목적어. 누구누구를 막아야죠. you. 너를 막죠. 썼던 성문 지우면서 which stops you. 그 다음 뭐입니까? 단어 추가해야죠. from making mistakes. 실수를 막겠죠. 이해니? which stops you from making mistakes.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 남았는데 due와 inaccurate information이 나왔어요. 뭐 때문으로 인한 실수입니까? due to가 나와야겠네요. due to.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는 due to죠. due to inaccurate information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난이도가? 그렇죠. 즉석에서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B번도 볼게요. 자, B번에는 against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B번의 빈칸이 두 개인데 둘 다 against가 앞에 있으니까 자, 뒤에는 명사 성분만 올 수 있습니다.
자, 포이즌을 이 빈칸에다가 넣으라고 했는데요. 의미상 중독되는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의미상 해석을 했을 때. 그럼 뭐가 됩니까? 포이즌을 동사로 보고 being poisoned를 쓰면 정답이었겠네요. 이렇게 되면 중독되는 것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그냥 포이즌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 동사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명사라면 독이 돼버리죠.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니? 그래서 being poisoned로 수동태를 동명사화 시키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6번인데요. 자, 이것도 본문 암기하면 바로 풀었습니다. A번에는 메모리가 들어갔었고요. 암기했으면 바로 풀리죠. 그냥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세요.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내신에서는. 자, B번에서는 although, 비록. 자, 이것도 요약이거든요.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지문에서 단어들을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randomly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랜덤한 순서. 그리고 B번에는 familiar structur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그다음 C번에는 각각 chess, music, dance였는데 얘는 생각을 하거나 문법적인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만 알았으면 안 보고도 바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유형이에요. 얘네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유형이었다는 거. 가운고 기출을 총평하자면 암기가 답니다. 여기는 변형이 많지 않고요. 서술형은 어려운 게 하나 정도는 있었거든요. 좀 실력을 요하는 문제가 좀 전에 5번인가 4번에 있었잖아. 그거 하나는 틀려도 1등급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운고 기출을 만약 가운고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일단은 시험 범위에 대한 지문은 암기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춰서 들어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1등급, 2등급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토평고 하나 남았거든요. 토평고 수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 서술형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때 교재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